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신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함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한 폴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해저 탐사를 지원하는 분인데 2년 전에는 그 일본의 최대 전함이었던 당시에 6만 톤, 배수 톤수로 6만 톤 된 무사시호가 태평양 전쟁 중 침몰한 그 선체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필리핀 근해에서 미국의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 호의 선체를 찾아냈답니다. 6,0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심해 잠수정이죠. 잠수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4,400m, 수심 4,400m에 있는 인디애나폴리스 호의 잔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디애나폴리스 호라는 이 배는 언제 격침이 되었느냐 하면은 1945년 7월 30일, 즉 일본에 항복하기 딱 보름 전입니다. 7월 30일 괌에서 필리핀에 있는 레이테로 항해하던 중에 30일 새벽 1시 0시를 조금 넘긴 0시 한 14분쯤 I-58이라는 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 두 방을 맞고 12분 만에 침몰을 했습니다. 그냥 전복되면서 침몰해 버렸어요.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한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119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배였습니다. 중순양함이니까. 또 이건 5함대의 기함으로 쓰여졌던 약 10,000톤, 배수 톤수로 약 10,000톤 되는 배였습니다. 1196명이 타고 있었는데 워낙 빨리 침몰해 버리니까 800명 정도만 탈출을 하고 300여 명은 그냥 배와 함께 같이 수장이 되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도 한 나흘 동안 떠돌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뭐 탈수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서 죽고 해서 구조된 사람은 3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0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미국 해군 역사상 단일 사건 사고로서 피격으로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인디애나폴리스 호가 한 역할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 호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7월에 인디애나폴리스 호에 중요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즉 히로시마에 투하할 원자 폭탄을 그냥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자 폭탄은 나중에 조립해야 되니까 그 부품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싣고서 사이판 섬 옆에 있는 티니안 섬, 지금도 티니안 섬이 있죠. 지금은 아마 거기 카지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비행장이 있었고 B-29가 출격해가지고 일본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티니안 섬으로 운반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극비 명령이죠. 원자 폭탄 운반하는 명령이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래서 7월 16일 날 샌프란시스코 항을 떠나서 20한 구노트 속도로 진주만을 하와이의 호놀룰루를 향해 갔습니다. 사흘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정비하자마자 곧바로 또 티니안 섬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단독 항해를 했습니다. 구축함이 호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단독 순양함이 원래 빠릅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티니안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싣고 온 원자 폭탄 부품을 내려놓고는 괌으로 갔습니다. 괌에 도착해서
조금 뭐 정비를 한 다음에 괌에서 7월 28일 날 필리핀을 레이트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일 새벽에 일본 잠수함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그때는 워낙 경황이 없고 뭐 그것도 있겠지만 미국 해군이 실수를 했어요. 워낙 빨리 침몰을 하니까 뭐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만은 12분 만에 침몰을 하니까 통신병들이 제대로 SOS를 치지 못했습니다. 한두 번 쳤는데 이것을 수신한 미국의 3군데 함정에서는 그걸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직 사관이 술을 취해서 무시했고, 또 한 사람은 내 잠자는데 깨우지 말라고 그랬고, 또 한 사람은 이게 혹시 일본에서 보낸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레이테 섬에 도착하는 게 한 3, 4일 늦어져도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색하는 그 비행기가 정찰을 하던 중에 여러 해군 군인들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구나 발견한 순간에 상어떼들이 이 인디애나폴리스 탈출한 수병들을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비행정이니까 바다에서 착륙할 수 있습니다. 수상비행정을 착륙시키고 다른 함정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317명만 살았습니다. 함장도 이때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함장은 군법회의에 넘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적에 격침된 미국 배는 수백 척입니다만 단 한 사람도 함장이 군법회의에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군법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잠수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왜 곧장 항해하다가 맞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문책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해군사령관 니미츠 제독이 막 그걸 기각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함정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는데 2000년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함정은 잘못한 게 없다. 이 함정을 다룬 영화가 작년에 용감한 용감한 사나이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입니까? 그분이 주연을 했는데 4천만 달러를 들였는데 아주 혹평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뭐 1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나온 크게 히트한 영화 중에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어와 싸우는 용감한 사람의 이야기죠.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로버트 쇼라는 사람이 상어를 죽이는 그 사나이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침몰 때 구조되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후일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부품물 운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즉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탄입니다. 이 우라늄탄은 한 번도 실험된 적이 없습니다. 저 뉴멕시코 주에서 실험을 한 것은 플루토늄탄이었습니다. 우라늄탄은 왜 실험을 안 했느냐 하면은 우라늄탄은 폭발이 아주 쉽다. 플루토늄탄은 아주 정교하게 폭탄을 설계해야 되는데 우라늄탄은 우라늄 두 덩어리를 이렇게 딱 부딪혀서 임계 질량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폭발한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디애나폴리스를 통해서 농축 우라늄과 그
우라늄탄을 조립할 때의 여러 부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티니안섬에서 그걸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해놓고 그다음에 모의 시험을 했습니다. 모의 투하 시험. 이걸 어떻게 투하하면 되느냐, 그리고 어디서 터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계산해 보니까 상공 600m에서 터지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티니안 섬을 이륙한 B-29가 인디애나 폴리스호가 가져온 그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리틀보이가 아니죠. 4.4톤이나 되었습니다. 싣고 히로시마에 도착해가지고 오전에 출근 시간이죠. 출근 시간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상대로 터져서 상공 한 600m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죠. 이때 서여졌던 우라늄, 농축 우라늄 양은 약 64kg입니다. 64kg.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연쇄 반응에 의한 핵 분열에 서여진 것은 0.9kg밖에 안 됩니다. 0.9kg. 0.9kg 중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사라진, 없어진 우라늄 양은 0.6g입니다. 여러분, 1g도 안 되는 0.6g의 우라늄이 연쇄 분열로서 없어지니까 거기서 생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 도시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논문을 발표할 때 붙였던 유명한 공식, E = mc 제곱. 이 에너지는 m 질량 곱하기 c의 자성이다. c는 뭐냐?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0.6g 밖에 안 되는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은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다.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이것이 제곱이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0.6g의 우라늄이 질량에서 에너지로 바뀌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간 거죠. 아인슈타인이 만든 이 공식,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기획한 적도 없고 자기 논문이 원자폭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기초 이론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독일이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원자폭탄 개발을 청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는 일본이 이미 망해가는데 이걸 꼭 써야 되느냐 해가지고 원자폭탄 안 썼으면 좋겠다고 또 다른 청원을 트루먼 대통령한테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물론 그게 평화적으로 쓰이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E = mc 자성이라는 이 가공할 공식에 의해서 0.6g의 물질이 우라늄이 사라지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인디애나 폴리스 호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일본한테 격침이 돼가지고 800명이나 죽고 또 그 선체가 며칠 전에 발견이 되었다. 이 인디애나 폴리스를 격침한 일본 잠수함은 I-58호라고 그러는데요. 이 I-58호는 한 3,000톤 되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I-58에는 이상한 의뢰가 있었어요. 이상한 의뢰. 한자로 회전한다 할 때 회천 하늘천자인데 일본말로는 가이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회천이란 말이 좀 불길하게 뭐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뭐 그냥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뢰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의뢰를 조종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목표물과 충돌해서 자살하는 일종의 자살 공격용 의뢰였습니다. 가미가제 특공 전투기하고 비슷하죠. 사람이 왕복이 아니라 원웨이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선박과 충돌해가지고 죽는 이걸 가미가제 공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군도 가미가제식 의뢰를 만드는데 이게 가이텐, 회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I-58 잠수함에는 그 의뢰가 있었지만은 쏘지 않고 보통 의뢰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격침을 시켰는데 일본이 이 가이텐 이 자살 공격용 인간 의뢰죠. 인간 의뢰를 개발하기는 했는데 몇 번 써먹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몇 척 정도 침몰시켰는데 106명의 인간 의뢰를 투입을 했는데 물 다 죽었죠. 미군 피해는 187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187명. 인디아나폴리스호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10만 명 이상을 죽게 하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운반했던 중순양함이 일본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돼가지고 800명 이상이 죽고 그 선체가 72년 만에 발견이 됐다. 이래전에 인간이 만든 이 원자 폭탄을 둘러싼 이야기는 끝이지를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